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영수회담 이후에 협치를 약속했으나 각종 특검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태원 특별법이 수정되어서 2일 합의 처리가 되었는데, 일단 이것만 봐서는 영수회담 때 이렇게 악수도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 협치를 통해서 나라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태원 특별법이 최초에 좀 부당한 항목들이 있어서 그걸 수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게 수정이 되었느냐? 일단은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특조위라고 하는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했어요. 수사를 하다가 뭔가 이거는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종결이 됐는데, 특조위가 이거 종결됐지만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 특조위가 원할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게 되는 무한의 굴레에 빠질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게 됐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했어요. 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특조위가 이런 권한까지 가지는 게 맞느냐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권한을 삭제하게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규모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피해자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이태원의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원안이 어땠고, 그리고 현재 수정된 안이 어떻게 피해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고 피해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는 대부분 뭐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가까운 가족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나 손자, 손녀가 되겠지만, 뭐 이태원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손자, 손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형제, 자매가 또 피해자 규모에 들어가요. 100번 양보해서 직계 좀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항목이 바로 삼촌이에요, 삼촌. 우리가 흔히 삼촌이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형제들, 뭐 어머니의 형제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혈족으로 삼촌이라고 하면 이런 삼촌, 외삼촌, 뭐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친조카, 외조카까지 모두 피해자로 정의가 되게 돼 있어요. 20대 피해자가 뭐 형, 누나가 있어서 그 형, 누나가 결혼을 해서 조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조카까지도 피해자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그에 따르는 전체 피해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고 목격자, 그러니까 목격자 중에는 근처에서 살고 있거나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당시에 그 이태원을 지나가고 있던 사람도 다 사고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 사고를 봤으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눌려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꺼냈는데 의식이 없어서 CPR을 하고 있고, 이거를 봤던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까지도 피해자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고 목격자의 형제도 피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 동생이 그 이태원에 있었어. 그런데 내 동생이 이태원에 갔다 오고 나서 난 이태원에 갔다가 이런 장면을 목격했어.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저도 충격을 받은 거지. 씨, 네가 그런 걸 봤단 말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정말 나도 정말 충격적이다. 나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사고 피해자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 의료비, 돌봄비,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내가 일을 못하겠어. 그럼 고용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이태원 특별법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솔직히 내용 제대로 알고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말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라면 정말 전 국민이 다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도 나도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최초 발의안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 상정된 발의안이에요. 자, 피해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희생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뭐 이게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을 유가족이라고 한다. 삼촌까지 다 유가족이래.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 해당 장소에 체류했던 사람 중에서
희생자가 아닌 사람도 피해자다. 그리고 당시 긴급 구조에 참여한 사람. 근데 또 문제는 직무로서, 그러니까 뭐 소방관이나 공무원으로서 참여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인 중에서 참사 당시 CPR을 하고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도와줬던 사람, 이 사람들도 피해자다. 이거는 피해자가 맞죠. 그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PTSD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던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까지도 모두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태원 때문에 뭔가 좀 피해를 봤어요 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근거 있게 한다면 그 사람도 피해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머리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요 최초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 공동 발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은 법안이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충격적인 게 그 밖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뉴스를 보고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너무 심약한 사람이라 그 뉴스 장면만 보고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 내용에 이태원 뉴스를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상담을 받았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는다면 이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피해자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국민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국가는 이 피해자들에게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모든 방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국가 유공자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수정이 되어서 발의안에서 나오는 희생자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희생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그러니까 삼촌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근처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단순 이태원 방문자는 제외하고 그 근처에 뭔가 근간이 있는 사람만 희생자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나마 피해자 규모를 축소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그나마 이 정도 줄여놔서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최초 발의안을 보고 그걸 받으라고 하면 제정신이면 저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잠깐만 읽어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피해 보상을 집행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 규모를 보고 이게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면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나올까? 이거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던져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특검을 받아주지 않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를 거르고 특검을 계속 하자고 해요. 공수처가 민주당이 만든 그런 기관이잖아요. 특검보다는 공수처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특화시켜서 이쪽에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니 툭하면은 특검을 하재. 이번에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을 또 강행해서 영수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 특검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후 전국이 다시 경직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건데, 최상병 특검법도 강행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럴 거면은 김여사 명품백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민주당에서 검찰이 한다는데 이거는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니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야.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검찰 독재 정권으로 검찰이 윤석열 밑에서 거기에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검찰도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질 일인데 그거를 다 조작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냐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최상병 특검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최상병 특검이 뭐냐면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던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는가의 문제 때문에 불거진 이슈예요. 이게 최상병 위에 소대장이 있고 그 위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까지 있는데 요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해병대 사령관 직속으로
조사를 진행을 한 바 사단장부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조사 결과를 최초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윗선에다 보고했어.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했고 해병대 사령관은 다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경찰로 이첩하라라고 결재를 했어. 그런데 이 최상병 이슈가 전 국민적으로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도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요러한 조사 결과 사단장 이하부터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 이첩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징계하면 누가 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까지의 요 텀이 엄청 길잖아요. 이 과정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 최상병이 사고를 당했는데 야 사단장이면은 투스타잖아. 투스타. 야 투스타까지 날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했는지 뭐 경로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사단장까지 징계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야 이 조사 내용 약간 홀드해봐라.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홀드해라라고 했으나 요 박정훈 대령은 내가 보고한 거 일단은 당신이 결재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경찰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전달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긴 항명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팩트는 무엇이냐? 일단 사단장은 물에 입수하지 말고 수변 위주로 수색하라. 그러니까 실종자가 물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떠내려가면 물가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변 위주로 수색하라고 했고 연대장은 장화를 신을 경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해서 수색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런데 대대장은 야 허리 높이까지 입수해서 수색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부터 좀 문제가 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대장 이하까지만 과실치사로 올려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박정훈 대령은 최초에 수색을 하라고 한 사단장부터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쟁점 세 가지는 일단 최상병의 죽음으로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안전장구도 차지 않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VIP가 경로했다? 그러니까 VIP가 코멘트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야 이 개새끼 소새끼 찾으면서 사단장을 날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한 직권남용인지 이게 이 특검의 쟁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령 불복종은 항명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를 했으나 그 조사 결과를 경찰에다가 넘긴 과정이 일단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아무리 결재는 했으나 결재 이후에 야 이거 잠깐만 홀드해놓고 경찰로 넘기는 건 잠깐만 기다려봐라 라고 했으나 자기의 수사 결과가 옳다는 그런 곤조로 경찰에다 넘긴 게 이게 항명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게 또 쟁점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찰에 이첩하라는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꾸 이 군인놈들이 이거를 은폐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조사하지 말고 경찰, 그러니까 제3기관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을 하라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혐의자를 자기가 수사를 해서 특정을 한 거잖아. 이게 과연 박정훈 대령에게 있는 권한인가라는 것도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특검까지 할 일인가라는 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도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던져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최상병 특검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특검을 통해서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특검까지 할 일이 아닌데 이거를 특검한다는 걸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공수처까지 만들고 항상 특검하자고 하는 민주당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불통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발 민주당에서는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정쟁을 만들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일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